얼마 전에 아버지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뭐 빌라를 하고 하면은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그거 월세 만약에 60만 원이면 10년만 받으면 이 부동산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저도 다가구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만 월세를 받으면 거의 그 부동산 값이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한테 온전히 다 이익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맞네요. 부동산은 1년, 2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가지고 가면 그만큼 저한테 더 큰 것으로 다가온다. 부동산은 안 파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결국에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 내 돈 대비 얼마가 돌아오냐 그 수익률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가구가 수익률이 되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 많다고 생각해서 근데 네. 결국에 월세 수익률에서의 핵심이 이 부동산 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의 핵심이 결국에 대출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가구는 많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수익률은 제가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형편없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대출 비율이 또 워낙 낮아서 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다가구를 시작한 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신에 다가구는 전세가 많이 껴있으니까 그렇죠. 매입을 하기에는 진짜 어. 좋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계속 자서 쓰고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한번 하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각만 나오면 네. 그 다음에는 뭐 괜찮은 거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2개 하고 나서는 할 생각은 없죠. 지금은 차라리 작가님처럼 전국까지는 아니지만 뭐 지금 제가 대전에 사고 있지만 대전 여기저기에 건물이 퍼져 있는 게 투자 가치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더 많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익률도 더 좋고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 2개를 경험은 있으시니까 다가구에 대해서는 경험할 거는 뭐 어느 정도 다 네. 하셨다는 생각에 다가구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요 물건의 장점도 있으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지 지분은 작고 넓게 여러 군데 좀 퍼뜨릴 수 있다는 네네.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네네. 그 측면도 지금 상황이랑 그리고 선생님 생각하는 방향이랑도 잘 맞다고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아주 이쪽 방향으로 완전 정했고요. 굳이 정했다가 아니라 이쪽 방향이 맞고 다가구는 사실은 여기 장점 단점이 진짜 많거든요. 둘이 네네. 비교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장점이 명확히 보여서 당분간은 이쪽으로 한번 경험을 한 다음에 비교해보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계속 이거 다가구는 끝입니다. 예. 아까 오면서 차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선생님도 방향을 팔지 않는다라는 거에 좀 네네네네.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네네네네. 취득세도 많이 내는데 부동산을 원래는 사고 판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판다는 생각을 하면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사실 굳이 팔 필요가 있나. 저금처럼 저희 부모님도 땅 갖고 계신데 30년 40년 그냥 묻어두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막 월세를 주는 것도 아닌데 땅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계속 부동산을 굳이 판다기보다 여기서 월세를 많이 아버지가 약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못하시고 어머니가 좀 잘하시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뭐 빌라를 하고 하면은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그거 월세 만약에 60만 원이면 60만 원짜리 그거 10년만 받으면 이 부동산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저도 다가구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만 월세를 받으면 거의 그 부동산 값이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한테 온전히 다 이익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맞네요. 부동산은 1년, 2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가지고 가면 그만큼 저한테 더 큰 것으로 다가온다.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안 파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되게 네. 공감이 되고 아까 어떤 걸 물어보셨냐면 어떻게 안 판다는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사실 뭐 제가 생각이 되게 넓고 길게 성견지명이 있고 그런 사람이어서라기보다 저는 자연스럽게 팔 수 없는 물건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판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겠다라기보다 좀 나중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파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고 좀 밀어놨던 것 같아요. 안 판다라기보다. 네. 그랬더니 선생님도 오래 갖고 계셨지만 저도 조그만 걸 여러 개를 오래 갖고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개발 사례도 나오는 것 같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겠다라고 차액을 거두는 데 있어서도 이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특히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안 판다 포지션이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 부동산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양도세 때문에 저는 하는 네네네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동산은 세금에서 양도세만 제외하게 되면 공부할 게 진짜 없거든요. 양도세만 수시로 바뀌는 거지 다른 세금들은 바뀌어봤자 큰 틀에서는 벗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선생님까지 포함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같이 좀 게으른 사람한테는 잘 맞는 포지션이 저는 또 아닌가. 그리고 저는 더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에 더 가까워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 저도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29살에 아까 첫 물건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한 15년 갖고 있었잖아요. 이미 거기에서 나온 월세는 그 부동산 값을 했거든요. 맞네. 그리고 계속 저한테 지금도 월세를 주고 있죠. 맞아. 그리고 자산 가치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올랐지. 네, 올랐죠. 네. 오히려 예전에 제가 살 때는 보다 한 2, 3억 이상은 올랐고, 그거는 뭐 천천히 팔다 진짜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땅만 있더라도 그 정도 그러니까요. 가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부동산 파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통표에 지지를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나도 계속 이렇게 오래 갖고 가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저는 항상 근데 우리는 소수잖아요. 전 네네. 소수라고 항상 네네네네. 생각하는데 보통 다수의 관점의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편을 자꾸 한 명씩 모은다는 생각도 네네네. 저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끼리 또 모이면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도 들어서, 아무리 뭐 이런 얘기 해줘도 모르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권장도 할 수도 없고 권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도 되게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 사고 1, 2년 정도는 계속 판다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다. 내 월급 일로 다 빠지고 있다. 원래는 그 월세 정도가 이자를 갚을 수 있었는데 중간에 공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월급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은커녕.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팔고 싶다, 난 팔아야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사고 내가 줬던 그 돈도 내가 회수하겠다. 열심히 하셔서, 그 작가님은 스스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게 된 거고. 어머님이 진짜 큰 공을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엄청 뿌듯해하세요. 제대로 교육을, 참 교육을 시켰구나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이 이제 네네네네. 유치원 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가고 하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사실 보통 영어랑 학원, 네네네. 학교 공부에 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시키는 경향이 네네네. 있잖아요.